갑질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부정 청약 의혹, 전방위적인 부모 찬스 의혹까지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이해운 후보자는 한결같은 답변을 해왔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면 납득이 될 거라 믿는다. 그런데 과연 이해운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서 소상히 설명할 의지는 있긴 한 걸까요? 정치권에서는 그 진정성마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운 후보자의 목소리부터 듣고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으로 사퇴 요구했는데 혹시 입장의 변화는 없으실까요? 청문회에서 국민들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장남 위장 이혼 논란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국민의힘은 현재 이해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최소 30명 정도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혹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규명하기 위해서는 불러야 할 증인들도 인물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요구와 달리 증인이 0명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양현명 변호사님? 이게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이런 경제부처 수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된 전례가 없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경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증하는 게 주된 임무이고 이런 개인적인 자격 소양 이런 것을 검증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논리인데 네. 사실 통상적인 경제시장 청문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제기된 의혹만 해도 정말 종류를 저희가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네. 많고요. 특히나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사기관이 들어가기도 전에 자발적인 언론 제보라든지 전 보좌관 인턴들 사실 저희가 취재하면서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들을 쓰는 방송 보도가 많을 정도로 네. 정말 폭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 폭로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어떤 경제수장인데 장관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한 검증도 당연히 필요한 문제라서 이것은 충분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인을 채택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증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후보자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부정 청약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토부 국장이라든지 아들의 병역 특례 관련된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에서는 모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치현 부회장님, 예. 이러다 보면 또 19일에서 더 날짜가 늦춰지거나 제대로 검증 못하거나 그런 상황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날짜가 늦춰지면 민주당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날짜가 늦춰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일단 가족들을 부를 필요까지 있을까요? 가족들을 부른다고 해서 국민의힘 인사청문 위원들이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명명백백히 뭔가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서 네. 증인들을 부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한 증인 요청을 하고 있는 건 또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불러서 뭐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병역 특혜 관련해서 기관장을 부르자. 그 기관장이 나와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사청문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됩니다. 자료 요청 예를 들면 아들과 관련돼서 그 당시 서초구에 갑자기 공익요원을 뽑았다면은 경찰서에서 그러면 서울의 25개구의 다른 구들은 공익요원을 뽑았는지 안 뽑았다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내면 자 이거 봐라 서초구만 받았다. 그럼 이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은 충분히 국민들께서 부적절한 뭐가 있겠네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기관장을 부르면 기관장이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압박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음해성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증인들을 부르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자료들 요청하면 되고 자료를 통해서 인사청문위원들이 충분히 의혹에 대해서 좀 밝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과한 요청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 뭔가 이해운 후보자의 이런 도덕성 관련 의혹들을 다 덮어주겠다. 그냥 넘어가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밝혀야 될 부분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과도한 증인 신청은 오히려 인사청문회 근본 취지에 어긋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이 30명이나 되는 증인에 대해서는 받아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이해운 지명자 후보자의 남편, 각종 의혹들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화면 보시죠. 남편 연루 의혹, 영종도 땅 투기 의혹, 시세 차익만 30억 원 넘게 봤다는 영종도 땅 투기 의혹, 그리고 장남의 취업과 관련해서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를 논문 공저자 의혹도 있죠. 그리고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도
지금 남편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들입니다. 자, 게다가 이혜훈 후보자의 남편이 누구보다 이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편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교수예요. 어허. 근데 남편이 이제 자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종종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뭐랄까 위로 겸 이제 이거 그런 재밌다. 위로차 예. 식사를 많이 사줬다. 예, 그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 때문에 많이 힘들지. 그런 얘기가 정말로 위로하면서 고기 사주고 예. 국밥 사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김성대 대표님, 그러니까 뭐 성시현 부의장 말씀처럼 남편을 불러서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할지언정 여러 의혹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도 부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뭐 그런 지적들 어떻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집권 세력이 되고 난 이후부터 상당히 이상한 어떤 그 갈래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지금 총리 같은 경우도 역대 총리 청문회에서 이틀간 하는데 네, 단 한 명의 정인 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그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도 이제 많은 장관들 청문회를 했지만 거의 전체 장관 청문회를 한 16명인가 하는데 정인 같은 경우는 5명인가 그거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현격하게 네, 정인 채택률이 저조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혜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현재 보좌관 갑질 의혹에서부터 또 부동산 투자 의혹에서부터 너무나 많잖아요. 병력 특혜 의혹부터 이게 가령 보좌관 같은 경우도 진짜 갑질이 이루어졌는지 그때 그 보좌진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네, 불러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내용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사실관계 확인 당연히 청문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청문회라는 것은 그 후보자 본인의 이제 도덕성이라든지 그리고 재산 그리고 과거의 행적을 다 이제 훑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데 특히 병력 특혜 같은 경우도 왜 이분만 서초 이런 뭐 쉽게 말하면 공익 요원으로서 왜 이렇게 군 병력 특혜를 갖다 받을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그 서초구청장한테 이걸 갖다 당신이 그걸 갖다 공식적으로 백무부에 요청해서 이렇게 공익 요원 자리를 만드는 건지 네.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의를 한 명도 지금 채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그 대신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이제 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인이 없으니까 주장으로 이렇게 이제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과연 이제 이혜훈 지금 현재 내정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디펜스나 실드를 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인 그리고 참고인을 갖다 이렇게 채택하지 않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려 보수의 민낯을 이 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즐기라 이거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